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는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북쪽 소경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내 지경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유튜브를 이제 우리 자료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제 새벽에 한 자료를 올리는 중에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했죠. 4월 18일 복음통일, 우리의 복음통일을 대한민국 남북의 복음통일을 미군이 지금 미국 군인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기념일이다. 4월 18일은 복음통일 진행의 기념일이다. 아무도 이거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개성으로 올라가는, 이거는 군인이 직접 작전으로 하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미군이 중국을 겨냥해서
이 단동시의 바로 정면에 있든지 안 그러면은 이쪽에 그 흥남부도 유사하게 이쪽에 원포가 들어갔는데 흥남항 원산시 요 사이에 아마 항구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미군이 이렇게 남북으로 통일시켰으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원래 가야 될 이 만주 땅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레가 욕단의 그 발걸음에서 욕단의 후예들이 이곳에 정착했을 터인데 이곳이 이제는 정가원 목사가 이야기한 복음 통일은 남북 통일이고 또 정가원 목사 선지자로서 말씀하는 정가원 목사의 말씀 속에서 기독청이다. 세계 기독청. 그것을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래 짓는 거로 생각하고 아마 그런 그 조감도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 세워져야. 왜 그러냐면은 몽골, 만주, 대한민국, 북한,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다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에 다 관계된다는 거죠. 관계돼야 이 기능이 중국의 이 중국 붕괴를 막아내면서 인류 전체의 경제상이나 여러 상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조직체가 활용이 될 거다. 단순하게 남북 통일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미군의 진군은 이 만주 땅까지 우리가 동북아 공존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발표했듯이 동북아 공존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4월 18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4월 18일이 지난 20일 날 여기에 보니까 최근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영토를 주려는 최근 상황. 그런데 5일 전이라. 그럼 이게 4월 20일 내지 21일 4월 18일에서 이틀 지난 이 자료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어제 주일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 이걸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거기에서 이어서 또 방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한번 보시죠. 세계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대인들이 한국을 도와 만주 지방을 대한민국에게 고토수복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국가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이고 동일을 일본해가 아닌 이스트시라고 표기하는 나라 역시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 유대계 엘리트들 사이에서 만주를 대한민국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진행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세계사의 방향은 유대계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유의 교육을 통해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민족이 돼서 사실상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를 주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주는 보거계획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유럽계 유대인들이 살도록 만들어질 땅이었습니다. 당시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산국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던 일본 제국에 의해 진행됐던 계획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대계 자본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의 힘을 알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당시 텅텅 비어있던 만주의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친일성향으로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가장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유대인 자치주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바로 위쪽에 진짜 또 다른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유대주의적이었던 일본이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파시즘 성격의 독일, 이태리와 같은 주축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이 계획들은 모두 철폐됐고 일본의 친유대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실각하거나 정계에서 배제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반유대주의 국가로 낙인 찍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방의 핵폭탄을 맞고 국가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내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유대계 엘리트들을 한국에 오게 해서 정치, 경제, 문화계의 많은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있어왔던 시설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없는 시설들입니다. 지금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 유대계 엘리트 집단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나라들은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이뤄왔고 반유대주의 국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역사는 세계사의 주요 역사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친유대 감정은 한국의 미래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는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행정이 이식돼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친유대 성향의 분위기와 또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역사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됐던 지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은 쬐끄만한 나라지만 자신들보다 몇 배 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영국은 좋은 정치 행정을 갖고 있는데 더해서 막강한 유대계 자본, 엘리트를 등이었고 수십억 인구의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수백여 년 통치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인구와 국토 면적이 적은 나라가 거대한 만주 땅을 통치할 수 있을까 우려합니다. 실제 지금 만주 지역의 인구는 약 1억여 명에 달해 5천만 명의 대한민국과 인구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행정제도 그리고 세계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유대계 엘리트들과의 네트워크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친유대 성향의 국가로 많이 돌아섰지만 과거 주축국이었던 독일과 협력했던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과 유대계 엘리트들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유대인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일본 내에 많고 다양한 유대인 관련 시설과 호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만들어서 일본이 세계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최근에 일본은 다시 파시즘적 성향이 감지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본을 움직이는 세력 중에서는 극우주의 성향이 강해 유대계 엘리트들의 혐오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은 떠오를 국가이자 일본은 망해가는 국가로 묘사하며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들을 사탄처럼 묘사하며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엘리트들의 외면을 받은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빠른 경제적 파멸을 맞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유대계 엘리트들이 중국 그 중에서도 만주 지방을 다시 한국 민족에게 돌려줄 계획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유대계 엘리트들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입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으로 규정지어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국가로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핵폭탄을 개발 중인 나라로 핵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란과 가까운 이스라엘에겐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이란과 친밀한 외교를 갖는 국가를 매우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오랜 기간 이란의 공을 들여온 나라로서 2021년에 들어서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이란은 동맹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받고 중국은 이란에 무기나 공산품 등을 공급해주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은 중국을 여러 개의 작은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길 원하며 이러한 정책적 아젠다를 세계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했다는 분석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한국은 핵심 국가입니다. 일본이 성장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반유대주의 감정이 일어났었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제시대 항일투쟁의 자금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왔고 한국전쟁 이후 주요 근대사적 사건마다 유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성향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인 것인데요.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반유대주의에 편에 섰었기 때문에 한국이 인구 2억 규모의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친유대주의가 아닌 이란과 혈맹관계로서 북한이 개발한 핵개발이 더욱 진척되며 발전하는 경우에는 이란의 핵기술이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세계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이슈화하며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한편 북한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거나 친북한 친중국 성향의 국가가 돼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내 엘리트 집단 사이에서 한국 내의 친유대주의 활성화와 유대계 자본, 유대인 엘리트들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을 미국 다음 가는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유대계 자본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와 시나리오,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한민족을 세계의 가장 대단한 열강국가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의 뿌리가 된 역사인 고구려, 고조선의 역사 현장인 고토를 수복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형 지도를 살펴보면 만주 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중국 대부분의 땅은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 인구와 대비해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주 땅은 매우 전략적으로 주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 지역이 별도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여 대한민국과 병합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은 농산물 수출로 막대한 무역 수지를 볼 수 있어 마치 미국과 같이 영토가 광대하면서도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만주 땅은 사막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조림 기술과 치수 관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만주 지역의 녹화와 사막화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민족의 고토를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한반도의 도시들에도 큰 활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주 지역은 해안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한반도의 항구 도시들은 물동량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더욱 활기가 있는 땅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우선 접근하는 과정에 자료 출처에 대한 이 객관성, 제가 이 국토전략이란 TV를 두 개인가 하면 이래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개 정도로.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우선 그 대한민국 중심으로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주변의 상황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떤 긍정적인 여러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걸 볼 때에 문재인에 대한 교회 탄압이라 하는 이 내용이 아주 극심한 때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 자료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고무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건가 싶어서 사실 제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걸 노출시키고 알리는 것에 거부했는데,
근데 어저께 갑자기 이걸 보면서 우리가 4월 18일 날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나와서 이게 왜 주제가 같으냐, 왜 만주 땅이라는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시점하고 같이 나오느냐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 이 자료를 어제 아침에 처음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 출처에 대한 객관성 부분에 좀 이렇게 무게를 두고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연구단체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변의 연구단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친유대에 대한, 특별히 유대에 대한 대한민국에 홍보하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지금 이게 강요되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이런 자료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알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주제가 여기 나오는 자료들이 이게 만만한 자료가 아니고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 자료의 근거를 저희는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유대 자본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준비된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대 자본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세계가 다른 데는 다 지금 해봤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말세에 우리가 2012년부터 말씀하신 인류 종말 시대, 바로 인류 종말 시대에 유대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이 같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 우리가 짐작해야 될 것은 이거는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뭐 하지 말자, 유대 자본 들어오는 거 반대하자,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요 자료 끝나고 나서 이 자료 없이 우리 했지만 바로 이 사건, 이거는 단순하게 미군의 단독으로만 봤지만은, 한미에서 볼 때는 미군의 단독이 봤지만은, 이거는 지금 거대한 유대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한, 즉 북한 땅에 대한 이 어떤 그 자체를 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미군이 이 조선을, 북조선을 뭔가 개발함으로 해서 대한민국과 방불한 남한과 북한이 경제 수준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미국이 아니면 영국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국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유대 자본 가면은 영국이 들어오죠. 로스차일드가 해서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사실 영국 말을 안 했는데 영국이 여기에 자기들의 그 힘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 어떤 전진기지로 삼지 않을까, 영국. 그래서 이 영국에서 있었던 그 힘, 정치력과 미국이 가지고 있던 조직력, 여기서 버무려지는 이 상황은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이나 안 그러면 전 세계 어떤 조직도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진행이 되는 건 뭐 지금 뭐 정확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와 남한이 이것이 통일된다 하는, 이거는 정광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로서 선포한 복음 통일하는 그거 자체가 엉아지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정광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세계 기독청, 세계 기독청이 여기서 지어지는데는요, 이것도 하나의 당위성이 지어지죠. 위치가 여기서 잡으면 대한민국에서 선지자의 자리, 대한민국에 가진 선지자 자리,
그리고 다네 할아버지 밑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가져야 될 그 환경이 바로 이 지역이 되므로 성경이 응해지는 창세기 10장에서 이 벨렉과 욕단이 갈라졌던 그 내용이요, 이제 다시 합쳐지는 엄청난 역사라. 이 역사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이 내용은 이미 다 표현해 놨습니다. 다 표현해 놨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그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선지자 자리, 선지자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경제를 바라보고, 지금 경제 논리거든요. 경제 논리를 바라보고 이것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봉사해야 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그 어떤 그 일꾼, 밤낮으로 일해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걸 탈취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바로 그런 탈취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간들에게 봉사하는 그 인력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지역을 지금까지 인류 종말 시대까지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남북이 결단되어 있고, 만주 땅이 일본이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도 못하게 만들고 보호했단 말이에요. 보호.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주 땅을 허락하는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간들이 서로 경쟁해. 서로 막 자기들이 가진 그것만 갖고 있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문재인이라 같은 사람도 참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누구든지 문재인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있기도 하지만은 또한 다른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조차, 그런 사람 밑에서라도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인간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5000년 역사락하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가는 그 말씀을 응하게 되는, 나타내는 민족의 어떤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